그 앙부일구하고 비슷한데 물시계에서 해시계, 별시계 등 다양한 시계들이 제작되고 사용됐던 조선.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된 해시계는 시간은 물론이고 낮과 밤의 길이, 계절과 방위를 알 수 있었다. 비교적 쉽게 만들고 보기에 간편해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앙부일구는 세종시대부터 꾸준히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시계다. 오목한 해시계의 한가운데 있는 영침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세로선은 시간을,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낸다. 시간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해가 강렬한 낮 시간에 맞춰 실제 앙부일구로 시간을 재보기로 했다. 정확한 방위를 설정하고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해시계. 세로선에 그어진 빗금이 두 칸을 움직이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한 칸이 대략 지금의 15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하루가 96각으로 나눠져 눈금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인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해시계의 일종인 현주일구를 보면 96각이 아닌 100각으로 나눠져 눈금이 표시돼 있다. 시각법이 달라진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하루를 12시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각으로 나눠 간격을 1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통 1각이 현재의 14.4분 정도가 되어 하루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지점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시연력이 들어오면서 하루를 96각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면 1각이 15분을 이루며 시와 각이 구분점이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전기에서 후기로 들어서면서 시간의 정확성을 더해갔던 조선의 시계. 적어도 15분 단위로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했고 시계도 해시계를 중심으로 더욱 널리 보급되었는데 지식인을 중심으로 소형 해시계가 등장하게 된다. 나무나 쇠, 상아 등 재료도 다양한 휴대용 해시계들. 조선의 시계가 점점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유레카! 축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공인데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과학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공인구. 초기의 축구는 동물의 방광에 바람을 넣은 공을 사용했다. 그리고 공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없었다. 1872년 영국 축구협회가 공을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지만 공의 규격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공을 찰 때 통증을 느끼게 했던 무거운 가죽 축구공이 사용됐지만 후반부터는 고기능성 경기구로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검게 칠한 오각형 가죽 12장, 하얗게 칠한 육각형의 가죽 20장으로 이루어진 정 20년치의 공이 등장하게 됐다. 그 공이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사용된 최초의 공인구인 테스타인데 공인구는 경기의 갖가지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게 됐다. 그 이후 공인구는 매 대회마다 향상된 기능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공 하나를 완성하려면 육각형 인조가죽 32조각을 1620번 꿰매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냈지만 팀 가이스트부터 열 접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의 틀을 잡기 위해 직물 기계 작업을 거친 후 패널 자동 커팅 과정을 거쳐 본체 스티칭 작업을 한다.
다음으로 메탈 감지와 본체 튜닝을 하고 블레더를 삽입한 후에 본체 상부에 라텍스 접착제 스프레이 코팅을 한다. 그런 다음 열수로에서 본체를 건조하면 최종 조립을 위한 본체 준비가 끝난다. 모든 제작이 끝나면 공인구로 적합한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다. 월드컵 공인구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선 공의 둘레를 10군데의 각기 다른 지점에서 측정하여 68.5에서 69.5cm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16개의 지점에서 각각의 지름을 측정하여 가장 큰 수치와 가장 작은 값의 차이가 1.5% 이내여야 한다.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은 그 무게가 420g에서 445g의 범위로 만들어져야 하며 물에 완전히 노출된 상황에서도 수분 흡수로 인해 증가된 무게가 10% 이내가 되도록 방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토록 작은 공 하나에 변화되는 특징 덕분에 선수는 물론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다. 유레카! 멀리서 저수지 위를 누비는 의문의 배 한 척.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등장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긴 한데 과연 이 장난감 배의 정체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낚시터니까 낚시하죠. 낚시요? 예. 아니 낚싯대도 없고 이거 그냥 조종기잖아요. 보세요. 사람만 먹는가 본데 낚시터에서 낚시 말고 뭐 할 거 있슈? 낚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저수지에 모형배를 띄워보긴 하는데 너 정말 낚시할 수 있겠니? 배 후미에 달린 것은 분명 낚싯대. 다른 낚시꾼들도 궁금한지 모두 이목이 쏠리기 시작하고 에이, 그래도 낚싯대가 낫지 저걸로 어떻게 고기를 잡겠어요. 장난감 같은 걸로. 쉽게 믿지 못하며 모형배만 쳐다보던 그때 가만히 있는 보트에서 낚싯대만 움직이는 모습 포착. 미끼 났어. 뭐 물었다. 뭐야 이거? 뭐 물은 거야? 흔들리는 낚싯대와 함께 무트로 돌아오는데 배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물고기. 예. 붕어. 우와. 야, 뭐야? 월척붕어 한 마리 획득. 뒤이어 또다시 배에 끌려오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짝만 봐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 거대한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가물치. 엄청 커요. 단순한 모형배가 아니라 낚시와 첨단 무선통신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RC 피싱보트. 보트를 직접 제작했다는 마니아를 따라가 보았는데 이곳이 다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피싱보트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들과 여러 개의 선체가 보이고 카본으로다가도 만들었었고요. 왜 자동차들 카본 아시죠? 노란색도 한번 만들어봤었고 노란색으로도 선체. 그러니까 이거 만든 지도 또 한 8년 됐네요. 그럼 배를 예.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다 만듭니다. 제 손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이 배는. 직접 RC 피싱보트를 디자인하고 만들기까지 한다는 김종문 씨. 그 열정이 대단한데요. 여기서 이제 선체를 뽑은 다음에 이제 다음 공정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기계적 장비를 안 치는 일을 할 겁니다. 피싱보트에 사용되는 전동 릴부터 무선 주파수 장치나 모터 등을 배 내부에 장착. 배 안에 이제 전동릴이 들어있어서 줄을 이제 감았다 풀었다를 할 수가 있고 챔질이라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전동 릴이 움직이고 낚싯대도 움직이고 스마트 피싱 맞네. 유레카! 땅에 사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종은 키 7m, 몸무게 5톤으로 자동차 5대에 맞먹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느라 코끼리 발의 면적은 매우 넓지만 사실 골격 구조로 봤을 때 발가락만으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발바닥 속에는 탄력 있는 폭신폭신한 패드가 있어서 무거운 몸이 누르는 압력을 분산시켜줍니다. 이런 육중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코끼리는 매일 약 300kg, 쌀 50부대에 달하는 무게로 풀이나 나뭇가지, 뿌리, 열매를 먹고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해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은 먹는 데 보내죠. 어마어마하게 먹는구나. 그런데 왜 키는 안 크니? 어쭈, 키만 크면 다야? 요즘은 큰 키가 대세라고. 아프리카 초원의 키다리 기린들의 키는 무려 5.7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다 자란 기린의 목 길이만 무려 1.8m에서 2.4m가 되지만 의외로 목뼈의 수는 다른 동물과 똑같이 7개라고 합니다. 물론 목뼈가 다른 동물에 비해 상당히 큰데요. 또 기린의 혀는 동물 중 가장 길어서 최대 50cm나 된다고 합니다. 튼튼한 근육질에 가까워서 뭔가를 잡기에 안성맞춤이기도 하죠. 이것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감아주고서 입속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탁 트인 시야, 맑은 공기. 키가 크다고 모든 걸 다 잘 보는 건 아니지. 그럼 눈이 좋은 게 최고라고. 타조의 시력은 무려 25.0으로 42.5m 떨어진 거리에서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타조의 시력이 좋은 이유는 안구가 테니스 공만한 크기로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망막에 맺히는 상이 커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타조는 이런 뛰어난 시력으로 천적의 움직임을 재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시속 4km 정도이지만 적이 가까이 오면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달립니다. 아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90km 정도로 빠르다고 나한테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건가? 육지에 사는 동물 중 전속력으로 달릴 때나 혹은 갑자기 속도를 낼 때 치타를 따라올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하는데요. 달리기 시작한 지 3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치타는 신체적으로 잘 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머리에 쫙 빠진 날씬한 몸통, 기다란 꼬리까지 날렵한 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또 몸의 방향을 갑자기 바꿀 때 꼬리를 양옆으로 움직여 비행기 방향타처럼 방향을 조종합니다.